라면 먹어도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라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76개의 라면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에 1번 정도는 라면을 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먹을 정도로 필수식품이 된 라면. 그런데 이 라면을 먹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 내 몸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불편함이 늘 자리하게 되는데요. 라면을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지만 찝찝함이 늘 남게 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비빔류의 라면 15개에 대한 제품 비교 시험을 진행한 것들을 보게 되면 평균 포화지방의 함량이 8g, 이는 1일 기준치인 15g의 53%에 해당이 되고 나트륨은 1227mg으로 2000mg을 대비 61%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빔류 라면들은 한 개만 먹기엔 이상하게도 양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개를 먹어도 하루 적정 섭취량의 절반이 채워지는데 한 끼에 이미 2개의 라면을 드신다면 하루 기준치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인공 조미료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오늘 헬시인포에서는 라면은 사실 이렇게만 하면 해롭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현명하게 라면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들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모든 문제점은 사실 과다 섭취로 인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나트륨, 당, 지방 등이 과도하게 쌓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라면의 제품 포장지에 있는 원재료명을 살펴보게 되면 산도 조절제며 향미 증진제, 산화방지제 등 다양하게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물론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들이기에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식품이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라면의 경우 몸에 해롭다라는 인식을 많이 주는 식품이 아닐까 합니다. 식품 첨가물뿐만 아니라 라면의 경우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에 튀김이라는 공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온에 튀겨 라면의 수분 함량은 4에서 6%, 미생물들은 조직 자체 수분 함량이 12% 이상 되어야 번식이 가능한데 이렇게 고온에 튀긴 일반적인 라면을 유탕면이라고 합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끓인 물을 반드시 버리는 것이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에 유탕면을 드실 경우는 귀찮더라도 면을 끓인 물을 버린 후 새로운 물을 받아 기름기를 한번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빔류 라면을 조리하는 경우 보통 삶은 물을 따라 버리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물의 양을 적게 잡아서 소스와 함께 조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버리는 게 귀찮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더 높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빔류 라면을 조리하는 경우 일반 라면과 비슷하게 귀찮더라도 면을 끓인 물을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에 있는 지방을 3분의 1로 줄여서 100칼로리 이상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를 적게 할 수 있어 건강하게 라면을 드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유탕면 말고 겉면 라면을 먹는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라면 모두 정제된 백색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탕면이든 겉면이든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요. 여기에 흰쌀밥까지 말아 먹는다면 혈당을 빨리 올리기에 당 조절에 정말 최악이겠죠. 그래서 하루에 라면을 먹는 횟수를 1회로 조절하시고 식사 후 국물에 흰쌀밥을 말아 먹었다면 앞으로는 밥을 말아 먹지 마시고 다른 식품들을 곁들여 드시기 바랍니다. 라면 자체에 구성된 영양 구성표를 보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고 식이섬유는 아예 없는 등 영양 구성이 고르지 않은 식품이 바로 라면입니다. 그렇기에 흰쌀밥 대신 부족한 영양소인 단백질, 섬유질 등을 곁들여 드세요.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채소와 함께 드신다면 더 좋겠지요? 예를 들어 콩나물, 파프리카,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양파 등 채소를 추가하고 달걀 혹은 다른 단백질들을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콩나물의 경우는 칼로리가 적고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철분의 경우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 향상에 도움이 되기에 라면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양파나 양배추의 경우는 불필요한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라면을 끓일 때 양파와 양배추를 넣어서 조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채소류들을 샐러드처럼 만들어 드시면 라면의 염분을 줄여주어 좋습니다. 만약 집에 해조류가 있다면 다시마나 미역을 라면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둘 다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데요.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이 체내에서 점성이 높아져 담즙의 재흡수를 막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합니다. 그래서 해조류와 함께 라면을 드시게 되면 나트륨 흡착이 더 잘 되겠지요. 라면 국물을 더욱 시원하게 하고 라면 수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철 해산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바지락 한 줌을 넣고 라면 수프를 절반 정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철 해산물을 통해서 육수를 만들게 되면 감칠맛도 우러나오고 라면에 부족한 영양 성분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라면에는 일일 섭취 나트륨 함량이 절반 이상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라면을 먹을 때 김치나 치즈를 곁들여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라면 물을 버렸는데 짠 김치를 곁들인다면 다시 나트륨의 섭취량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에 라면을 드실 때 가급적이면 김치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제철 해산물을 항상 곁들이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해산물뿐만 아니라 우유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라면에 우유를 반 컵 정도를 넣어 드시면 라면 국물의 염분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다고요? 순수 라면의 맛을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유 대신 라면을 끓일 때 라면 수프를 절반만 넣고 되도록이면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의 경우 보통 국물을 다 먹을 때 섭취하는 나트륨은 1700mg에서 1900mg 정도이고 다 마시지 않을 때 나트륨 섭취량은 1000mg 이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사실 라면보다 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짬뽕 4000mg, 우동 3396mg, 해물칼국수 2355mg, 김치찌개 3800 등도 있으니 라면을 먹을 때마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나트륨 폭탄 음식도 많습니다. 자, 그럼 라면을 안심하고 먹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라면을 드실 때 유탕면보다 겉면을 드시되 유탕면의 경우 면을 끓인 물은 버리고 새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또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채소와 해산물을 이용하시고 단백질을 꼭 넣어주시고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우유를 넣거나 해산물을 이용해서 수프는 반만 넣거나 해산물이 없다면 수프의 양을 반으로 줄이기로 실천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물 안 마시기겠죠. 오늘 헬스인포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라면을 드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라면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유익한 내용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